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무당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묵직한 사연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뱀은 참 이상한 존재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좀 불길한 징조였고, 누구에게는 집안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였고, 또 누구에게는 조상이나 산신 혹은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연 속에 등장하는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검은 뱀입니다. 사연자분은 이 검은 뱀을 본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고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가족들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다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뱀인 불길한가 상징인가, 이 주제를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산 백호만 신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구만 신당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 문여당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문화당입니다. 두 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단순히 무섭다,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끝날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민속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연 속 검은 뱀은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지 두 분과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 문여당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을 좀 인천 문여당 선생님이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은 마당 끝에서 본 검은 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집에는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을 제가 이어받아 남편과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 자체가 낡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장독대 쪽에 놓아둔 빨래바구니를 가지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더기 옆에 검은 줄 같은 것이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빨랫줄인가? 그런가요? 처음에는 고무호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뱀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새까만 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못 질렀어요. 그 뱀은 제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상한 건 뱀이 도망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인기척을 나다 보면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뱀은 가만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다가 감나무 쪽에 뿌리 쪽으로 스르륵 들어갔어요. 그날 밤부터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저는 똑같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감나무 나무 아래는 검은 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뱀은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2마리, 3마리. 점점 늘어나더니 마당 전체가 검은 뱀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여기는 원래 그 자리다. 그 목소리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했습니다. 깨어나다 보니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 매일 예민해졌고, 큰아이는 이유 없이 밤마다 울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작은 아이는 감나무 쪽을 보며 저기 까만 아저씨가 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감나무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 나무 밑에 뭘 묻은 적이 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뭘 묻었냐고. 어머니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크게 망했을 때 어떤 어른들이 듣고 집안 앵맞이를 한다며 감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이상하게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았고 뿌리 근처에 손대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마당 정리를 하겠다며 감나무 아래 돌무더기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삽이 땅에 닿는 순간 어디선가 뱀 비스무리한 비린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남편도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심한 과외에 눌렸습니다. 남편 말로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침대 옆에 서서 내 것이 아니야. 그걸 판에 치려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감나무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 뒤로는 검은 뱀이 2번 더 보였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새벽에 담장 아래에서, 또 한 번은 제 꿈속이었습니다. 네, 사연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네. 이천문현랑 선생님이 너무 잘 읽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연을 통해서 네. 같이 이제 들어봤는데 두 분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검은 뱀은 정말 불길한 징조일까요? 아니면 집안에 오래전부터 있던 무언가를 알려주는 상징일까요? 또는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지, 사연자가 이 집을 떠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후회져야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여쭙고 싶고, 또 이 사연 내내 뭐 검은 뱀이라든가 감나무, 오래된 집, 그리고 땅에 묻은 물건, 그리고 건드리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안산 백금환 신앙 선생님, 먼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이 사연을 단순히 뱀을 봤다가 아니라, 아니 뭐 이거 왜냐하면 뱀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자꾸 반복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치. 반복적인 거. 한 번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보고 꿈에서도 보여. 맞아요. 또 가족들의 영향을 느끼고 있어. 네. 그리고 특정 장소가 아니고 감나무 아래 돌무더기 뿌리 쪽이라고 하면 네. 어쨌든 간에 감나무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한 자리에 반복된 무속적으로 볼 때는 그 자리에 맺힌 기운이 크게 있다고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뱀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뱀이 나온 그 장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뱀은 그냥 지나가는 생물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사연에서 계속 같은 자리, 같은 그 상징을 보여주잖아. 네. 같은 경고가 이어지는 거지. 네. 그렇다면 저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 사연을 읽어주신 인천문현당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다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 아이가 말한 부분이었어요. 저기 까만 아저씨가 보인다. 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분위기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네. 물론 아이의 말을 무조건 영적인 현상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집안에 어른들이 계속 꿈을 꾸고 있고 네. 남편이 가인을 걷고 아이가 같은 방향을 의식한다. 네. 그 집 전체가 그 자리가 불편하고 느끼는 것을 보면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꼭 검은 뱀이라서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우선 건들지 마라라는 이 말이 좀
이게 좀 약간 그 옛날 말에 네. 우리가 어디 길을 지나갈 때는 네. 돌뿌리도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물며 그 우회 쪽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들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려 보니까 사람들이 받는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바로 그건데요. 뱀이 이제 보였으니까 불길한 건지 아니면 이게 상징인 건지. 우리 전통적으로 봤을 때 뱀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뭐 불길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집을 지키는 존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백호 선생님은 이거를 무속적으로 이 뱀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 뱀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 네. 불길한 존재로만 보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또 길한 존재로만 보기도 힘들 거고. 네. 우리한테 뱀은 네. 우리가 재물을 또 상징하고 네. 또 변화무쌍한 뭐 그치, 이런 그쵸. 것도 지금 집안의 수호로도 옛날에는 업신으로도 모셨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상의 기운이 따라오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여기에는 산기운하고 물기운 뭐 다 모든 게 연결돼 가지고 다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뱀은 허물을 벗잖아. 네. 그래서 변화와 우리한테 있는 재생 같은 거 뭐를 좀 상징도 좀 하고 그래. 그치,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 땅속과 연결되어 있고 어둠과 축축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 무속에서는 네. 뱀이 나왔다고 해서 예. 흉하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서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 이게 꿈인지, 응? 아니면 현실인지 이게 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뱀 자체보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맥락이 중요하지. 네. 그 예를 들어서 맑은 꿈에서 큰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 네. 야, 너네 집에 큰 재물이 들어올라나 보다. 응? 태몽 어쨌든- 아니고요? 아, 이거 물론 태몽일 수도 있다고 이제 우리 제자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자 사업하는 친구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치, 거지. 그치. 맞아. 그런데 어둡고 눅눅하고 좀 불쾌하다, 무섭고 반복적으로 경고를 한다면 그때는 다른 의미를 두고 봐야 되겠지. 그럼 우리 그 인천 문여당 선생님은 여성 무속인 입장에서 뱀이라는 상징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요? 네. 전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일반인일 경우는 태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생명력이나 직감, 뭐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뭐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 어른들 보면은 집터에 사는 뱀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구렁이가 집에 있으면 그 집을 지키는 존재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단 그렇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문제는 근데 이제 색이 이제 검은색이 무조건 나쁜 색은 아니지만 다만 감춰져 있는 거, 네. 드러나지 않은 거, 네. 그리고 오래 묵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예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묻어둔 것을 우선 건들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지. 원래 우리가 건들지 말라고 하면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사실은. 맞아.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꼭 사람이 호기심이 많아. 사람인지라 건들고 싶거든.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읽어주신 사연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감나무인데요. 네. 그 감나무 아래 예전에 아버지가 무언가를 묻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맞아. 그 자리를 건드리려 하자 냄새가 올라오고 남편이 가위에 누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백호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 수 있나요? 맞아. 그 부분이 핵심이야. 예전에는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뭐 장사가 안 되거나 가족들한테 뭐 안 좋은 애기 낀다. 뭐 다 그러고 하면 민간 방식으로 무언가라는 비방을 했잖아. 물론 정확히 무엇을 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치. 부정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액막이 있는 거 그런 어떤 그렇죠, 상징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특정한 의식에 쓰인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예. 그렇게 묻은 물건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 그치. 그런데 잊혀졌다고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 그렇지. 맞아. 그 자리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가 분명히 그 우의 어른이 손대지 마라 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그걸
파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일반인은 모르니까 팔 수도 있어. 예. 근데 뭐 선몽을 줬다거나 이제 선몽이라고 하는 제가 쓰는 거지만 일반인한테는 꿈을 그런 거를 꿨어. 그럼 한 번쯤은 단가집에 가서 그치. 좀 물어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꿈을 꿨는데 맞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무속적으로 그러는 자리는 먼저 잘 살펴. 그리고 고하고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야. 진해선 선생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연 속 엄마가 정확히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맞아. 아 근데 뭔가 말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집안이 말하지 않은 일이 있는 거겠지. 검은 뱀이 말하지 않는 걸 이제 기억을 끌어올리고 상징할 수도 있는데, 예. 아버지가 실패했을 때, 음, 그럴 문제가 때 이제 있지. 집안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게 감나무 아래에 좀 많이 묻혀져 있는 게 아닐까요? 맞아. 그리고 내가 안 좋아했던 것들 또한 이제 그런 걸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근데 진짜 만약에 비방으로 해서 안 좋은 거를 묻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괜히 이게 우리가 왜 산탈, 동탈, 모탈 난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탈난 거야, 탈. 옛날에 감나무를 네. 우리가 집집마다 다 심었잖아. 집 입구에다가. 그치, 그치.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손도 기여해야 되고 맞아. 또 우리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난감하잖아. 어쨌든 간에 그 감이라는 그 어떤 주제로 인해서 우리가 감나무 잎을 무속에서는 네. 참 쓰임새가 많아. 근데 여기서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어쨌든 우리 감나무가 우리한테는 해야 하는 나무야. 뭐 그러면 이게 복숭아. 아무리 얘기 들어보면 이제 단순 계담은 아니라 집안의 기억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는데. 그렇지. 그쵸, 그쵸. 맞아. 무조건 파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이제 사연자분이 꿈을 꾸었고 마당 전체가 검은 뱀으로 뒤덮이고 누군가가 건드리지 마라. 여기는 원래 그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백호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제 무당이다 보니까 무속적으로 예. 세 가지를 들여다볼게. 네. 첫째는 단순한 심리적인 꿈일 수도 있어. 네. 그치, 그치. 둘째는 몸과 마음이 허해져서 꾸는 꿈일 수도 있어. 근데 셋째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꿈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무속인한테 가서 단가집 가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이 사연의 꿈은 메시지성이 그치. 참 있어. 강해. 맞아. 왜냐하면 꿈속 문장이 분명하잖아. 건드리지 마. 여기는 원래 그 자리야. 그치, 그치. 그리고 이것 또한 말이 나온 꿈은 그냥 무시하기가 참 무섭잖아. 맞아. 특히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때로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무슨 징조를 보여줬다고 그치. 생각해. 맞아. 그럼 우리 인천 문현상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멈추라. 나는 꿈이고 뭐 당장 파내고 없애고 쫓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네. 사람들이 좀 무서운 일을 겪다가 보면 빨리 치우고 싶은가? 그런데 어떤 기운은 치우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맞아.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묻었는지, 어떤 마음을 묻었는지. 그 주소 좀 줘봐봐 가보게. 그 사연자한테 제가 아 그래요. 이게 살모시처럼 좀 여긴 좀 찾아가 봐야 되겠어. 네. 무슨 이게 기운이 있는지. 뭔가 이게 탈이 있는 거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단가집에 가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치.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집 주변에서 뱀을 봤다, 꿈에 뭐 뱀이 나왔다, 뭐 아니면 특정 장소가 계속 불편하다. 이럴 때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지 백호 선생님 그치. 말씀해 주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네. 첫째는 어쨌든 그 동물도 살아있는 짐승이잖아. 죽이면 안 돼. 그치. 현실적으로도 위험하고 네. 우리 민속적으로 우리 무당 쪽으로 봤을 때도 예.
그렇게 막 그냥 뭐 나쁜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좋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특히 주변에서 큰 뱀이나 구렁이를 봤을 때는 어른들이 괜히 건드리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겁에 질려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 그죠, 막, 그죠, 맞아요. 뱀이야 막 그러고 누가 큰일 났다 막 당장 구태야 돼. 어. 막 이런 식으로 또 겁을 주면 또 아, 막 그럼 그거잖아요. 어떻게, 응. 뱀이 사다 뭐다. 아니 저기 내가 아는 선배네 집 가면은 막 뱀이 주위에서 바글바글해. 왜냐면 그 뭐라 그럴까 그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 그런 데 있더라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작정 파헤치는 것도 안 좋아. 그치 그치. 사연처럼 네. 오래된 집터나 네. 나무 밑 돌무더기 뭐 장독대 특히 이런 데는 옛날 물건이 있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혼이 있다고 생각해. 혼. 뭔가 모를 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그치.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인천 문여당 선생님. 뭐 나는 딱 하나 말한다면 인터넷 보고 많이 사람들이 해몽하고 뭐하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인터넷 보면 구경어도 많이 보고. 그러면은 큰 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구렁이든 뭐든 엄청 큰 거는 재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검은 뱀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다 흉몽이다 뭐 이러고 뱀이 칵 물면은 무조건 태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꿈을 꾼 사람의 상황으로 봤을 때 분위기나 반복, 여부 깨어났을 때의 느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쨌든 뱀에 물리면 아파. 어? 그런 건 응.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물면 아프겠죠.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 중요하잖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꿈이 자꾸 반복되고 이렇게 한다는 그렇지. 거가 이거는 좀 상담을 좀 가서 어디를 가서라도 정말 상담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연자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을 떠나야 하는지, 그 자리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백호 선생님이 이 사연자분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조언? 조언. 우선 당장 집을 못 떠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네. 어쨌든 뭐 옛날 오래된 집이라 해서 좀 살기 편하면 그 자리가 명당이거든. 예. 근데 그보다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겠지. 네. 첫째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묻었는지 좀 확인해야 되는 그치 거고. 그치 맞아. 또 두 번째는 뭐 감나무 아래에 함부로 뭐 파지 말고 먼저 뭐 고하는 뭐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무속인들의 말이 있는데 무속적으로는 그 자리에 술 한 잔 살짝 따라놓고 네. 맑은 물 간단한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먼저 고하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거야. 네. 무리하게 건드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렇죠. 그치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 번째는 정말 물건을 꺼내야 한다면 혼자 하지 마. 그지 맞아. 조력자를 데리고 와서 맞아. 그 분야를 좀 아는 사람과 함께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좀 피하시고. 네. 그럼 우리 인천 문여당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너무 공포에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은 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꼭 불행만 온다는 생각도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집안에 오래 묻어둔 거요. 이게 좀 그런 게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안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 뭐가? 아버지의 실패나 어머니의 침묵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보면 뭔가 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하고 대화를 좀 해서 그 자리를 정리하고 마음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좀 주변 환경들도 좀 청소도 좀 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우선 현실적인 게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많이 심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런 걸 좀 많이 봐주세요. 봐주고 그리고 꼭 우리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꼭 누군가에게 상담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건 좀 상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잘 둘러갔으면 그렇지. 좋겠고 풀어갔으면 좋지. 네. 오늘의 그 핵심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뱀은 불길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우리 백호 만신당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뱀을 예,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시대에도 나는 뱀을 네. 어떤 신호라고 생각해. 네,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좀 조심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건데 예, 불길하다고만 보면 예,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예. 그치. 뱀은 땅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네. 땅 속에 묻힌 것, 오래된 것, 집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 알려주는 존재로 나타날 때 우리한테는 이 사연 속 검은 뱀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네. 이 자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넘기지도 말고 어. 그 누가 산다 그러면은 어. 네. 팔지도 말고 예. 그냥 거기를 조금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신호로 보내. 우리 문여당 선생님은 어떻게? 참 저는 뭐 보면은 안타까워? 뱀이 음, 다 진짜 이게 이래요. 사람들이 말이 돌고 돌다가 보면요. 뱀은 사다. 사가 껴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내 마음에 빗대어서 어떻게 보면 거울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그런 거고 예, 재물을 바라보면은 이게 진짜 상징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진짜 죄를 많이 지었어. 네. 근데 이제 뱀을 봤어. 그럼 나 진짜 뭔가 안 좋은 게 음, 막았겠구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한편으로 경고 아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어떤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함부로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요. 진짜 내가 우선 근데 심리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또 더 심하지 않나요? 뭔가를 분명히 일러주는 건 맞아. 음. 근데 안 좋은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 그치 어쨌든 맞아요. 뭐 뱀 자체가 답이 아니라 뱀이 나타나는 상황이 답을 찾게 만든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일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여기서 제일 팩트가 어쨌든 간에 꿈속에서 건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줬잖아. 그래.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잘 숙지도 해야 되겠지. 그치. 만약에 이게 진짜 내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애기가 검은 아저씨가 보여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은 아저씨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승사자라고 얘기하겠지. 진짜 안 좋은 걸 건드렸으면 진짜 그 집안에 누구 하나가 돌아가셔도 돌아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드지 말라 하면 그렇지. 건드지 마요. 이렇게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꿈에 뱀이 뭐 반복해서 나왔다든지 집 주변에서 이거 뱀을 자주 봤다든지 어떤 나무나 우물, 장독대, 돌무더기 같은 장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던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치. 무조건 좋은 뜻이라고 넘길 필요도 없다는 것인 것 그지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과 무속에서 상징은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치 그쵸. 이렇게 보여야 된다면 우리 그 안산 백호만 신당 선생님은 어떻게 좀 보실 수 있는지. 맞습니다. 네. 상징은 네. 겁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너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일러주는 신호야. 우리 문여당 선생님. 죄송해요. 잠깐만요. 음,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고요. 불안한 상태다가 보면은 모든 게 좀 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뭘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선 내 주변 마음가짐, 나와 내 가족들과 이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 둘러보는 게 팩트야. 오늘 사연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사연에서 나타났던 이제 검은 뱀은 무조건 불길한 존재가
문제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연 속 검은 뱀은 단순한 우로만 보기에는 반복성과 장소성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이 분명했습니다. 감나무 아래 묻은 무언가, 그 아버지 세대의 불안,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현재 가족들에게 이어진 불편한 기운, 뭐 이런 그 모든 것이 검은 뱀이라는 상징으로 드러날 것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답은 이제 좀 이럴 것 같은데, 뱀은 불길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뱀은 상징인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뱀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게 만드는 존재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함께 해주신 안산 백범아신영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뱀을 봤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뱀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차분히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특히 집터나 오래되는 장소에 연결된 이런 그 인연의 일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신중하게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 우리 그 문혜당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상징일수록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검은 뱀이 두려운 상징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나한테 보호적인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일수록 겁을 먹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원래 이게 그래요. 꿈에 빗대어 나온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던 거를 이렇게 꿈으로 빗대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우리 들어. 무당들한테 그게 선몽이다 보니까 맞아. 이해하는 거지. 어찌됐든 이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 보면 뭐 뱀스린 뭐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두 선생님의 의견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네. 아우, 나는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무당들은 대부분이 네. 야 그런 거를 왜 먹어? 네. 그런 짓을 왜 할 거야? 네. 근데 나는 그거를 조금 반대로 생각해. 개고기도 네. 80년대, 70년대는 약으로 처방을 했어. 정형외과에서. 네. 응? 네, 맞아요. 근데 뱀도 네. 독이 들어간 뱀을 술로 담아서 네. 약으로 썼어. 우리가 뭐 양귀비 이런 거는 뭐 어쨌든 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놨으면 그렇겠지. 막았으니까. 근데 뱀술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밭일하고 힘든 분들한테는 네. 그것처럼 명약이 없었대. 보약이로. 그렇지. 보약보다도 고된 농사일을 짓고 와서 그거 한 잔 딱 먹고 자면 네. 그 몸에 아팠던 그 모든 피로들이 풀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들은 거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경험은 없고. 그것처럼 어떻게 부여하느냐야. 개고기도 너 조상이니까 먹으면 안 돼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약으로는 먹을 수 있다고 한단다. 그러니까 약으로는 먹어도 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나는 우리 전 먹을 때도 그래. 아버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 하신다. 근데 개고기를 무척 좋아하셨다. 근데 병원에 계시는데 개고기 좀 드려도 되겠냐 그러길래 드려도 돼. 근데 구할 수나 있나 모르겠다. 요즘에 개고기 파는 데가 없잖아. 이제는 다 금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네. 나는 아버지 수원이야. 그지? 아버지 수원이라고. 어떻게 할 거야? 안 사다 줄 거야? 그렇죠. 다른 걸 사다 주고 개고기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알아 냄새를. 에이, 진짜 너무한다. 내가 솔직히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옆에 아줌마가 자기는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 진짜 그 냄새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코가 올라와서. 난 옛날에 내가 저번에도 다른 이번 방송 말고 저번 방송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소원이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근데 마지막 소원. 네. 근데 자식들은 참 싫어하는 거야 그거를. 네. 근데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네. 근데 나는 이것도 어폐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왜냐면 약으로 처방하고 뭐하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옛날에는 그만큼 먹을 게 없었어. 개가 흔하디 흔했고 새끼를 그만큼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는 돼지고기나 닭 이런 걸 사서 먹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개는 접할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부모님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긴 하는데, 일명 은가개가
뼈 붙이는 데는 왔다래. 아니 물론 나도 얘긴 들었어요. 의학적으로. 그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 기력 떨어지면 그래. 보신다는 얘기를 먹으라는 얘기는 그거 많이 듣긴 했는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는 나도 많이 듣긴 이제 했는데 양면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 뱀 얘기처럼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잖아. 그치 개고기도 마찬가지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야. 그래, 그죠? 무조건 뭐 어쩔 수 무당으로서 없지 그냥 뭐. 씨 개고기를 내놔라 이러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음. 이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개고기를 먹어도 탈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또 한편으로는 개고기를 먹어서 정말 탈이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개나 그러니까. 뱀이나. 맞아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진짜 그때 시대에는 먹을 게 너무 없었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맞아. 그랬을 수라고 있을 텐데 맞아. 지금은 뭐 먹을 게 뭐 없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것도 문제죠. 어쨌든 뱀은 네. 불길한 징조도 아니고 좋은 징조도 아니고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 무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오늘 이렇게 무당쇼에서는 그 검은맨 사약, 또 뱀은 불길한가 상징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두 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뭐 비슷한 경험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다면 댓글이나 사연 주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많이 특히 이제 보내주세요. 무속은 누군가를 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삶의 흐름을 물어보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무당쇼의 김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